트윈모션 스케치업에서 작업을 하고 재질을 나눠서 넣을 수 있는 준비까지 저희가 해봤고, 이번에는 트윈모션에서 재질을 넣는 기본적인 방법을 해볼 겁니다. 트윈모션에서 재질 넣는 방법은 좌측 부분의 라이브러리 쪽에 보면은 라이브러리에 머티리얼이라고 있는데, 요거를 누르시면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여러 종류의 재질들이 있어요. 쟤네들 말고 당연히 트윈모션에서도 새로 재료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거 이제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 좀 보여드리고, 여기서 이제 원하는 재료를 눌러서 처음은 끌어다 넣으셔도 돼요. 처음엔 끌어다 넣으셔도 되는데, 이 끌어다 넣을 때 조심하실 게 있었죠. 상단에 보면 구슬, 요걸 눌러보면은 머티리얼 재질별로 동일한 재질인 애를 동시에 바꿔줘 라는 기능이 있고, 끊어져 있는 형상 단위별로 넣는 오브젝트 별이 있고, 혹시 내가 선택한 애들이 있다면 선택한 애들끼리만 넣어줘 라는 기능이 있는데, 당연히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오브젝트 별 적용이에요. 그래서 오브젝트 별로 적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재료를 끌어다가 첫 번째 벽에다가 넣어 보면은 잘 들어가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구슬이 있어요. 하단에 눌러보면은 이쪽에 재질이, 사용된 재질이 이렇게 세모 박스가 쳐져 있는 상태로, 세모에 체크가 켜져 있는 상태로 재질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옆에 있는 재질에도 동일한 걸 넣고 싶어서 얘를 끌어다 넣게 되면은 같은 재료거든요. 같은 재료를 넣었는데 구슬이 하나 더 생기죠. 동일한 재료의 구슬이 두 개가 생겼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같은 재료를 넣을 땐 여기서 끌어다 넣으시면 안 되고 밑에서 넣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두 개의 재질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첫 번째 넣었던 재질을 변경한다 그러면 이쪽만 변경이 돼요. 근데 왼쪽 것도 같이 바꿔야 되잖아요, 여기는. 근데 이거는 다른 재질로 넣었기 때문에 구슬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 저건 다른 재료예요, 다른 재료. 그래서 이 재료도 별도로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재료하고 여기 있는 재료가 동일하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 번 넣었으면은 밑에서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넣으면 이 밑에 있는 재질이 여기도 쓰이고 여기도 쓰인 게 돼요. 그러면 재질을 바꿔도 저 두 개는 같이 바뀌어요. 근데 왼쪽에서 끌어다 넣으시면은 두 개의 구슬이 생기면서 각각 바꿔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재질이라면 처음에는 여기서 한번 끌어다 넣는 건 괜찮은데, 같은 재질을 계속 쓸 거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니면 오른쪽에서 끌어다 넣으셔도 돼요. 여기 있는 요 구슬에서 이렇게 끌어다 넣어도 동일해요. 이렇게 썼다면 여기 재료가 바뀌잖아요. 그럼 요거를 끌어다 넣어도 동일하다고요. 어쨌든 같은 재료로 적용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 왼쪽에서 무조건 계속 끌어다 쓰는 게 아니고, 한 번은 가져오는데 두 번, 세 번 같은 재료를 쓸 때면 요 밑에서 쓰거나 여기서 쓰셔야 돼요. 이 밑에 있는 재료들의 구슬이 바뀌면 재료도 바뀐 겁니다. 모양은 같다고 하더라도 저 두 개는 다른 재료입니다. 다른 재질. 그렇기 때문에 변경도 얘 한 번, 얘 한 번 이렇게 해야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요걸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요걸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질을 넣었는데 이 넣은 재질을 변경해 보고 싶거든요. 이 컴퓨터가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아 가지고요. 넣은 재질을 변경해 보고 싶은데 여기를 클릭하시면, 또는 재질을 끌어다 넣으시면 오른쪽 부분에 재질을 변경할 때 쓰는 창이 이렇게 떠요. 수정할 수 있는 창이. 이 창을 천천히 한번 훑어볼게요. 첫 번째 있는 거는 재료를 보는 거고요. 이런 모양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밑에 보면은 컬러라고 있어요.
컬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스케치업에서 해봤던 것처럼 요 색조라고 하는 부분을 눌러서 요 살짝 어두웠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살짝 내려줘요. 살짝 어두웠으면 좋겠다 그러면 살짝 내려주는 거죠. 밝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올려주시면 살짝 색이 변하죠. 그래서 재료 안에 들어있는 간단하게 색조 정도 바꾸는 거가 가능하고, 사실은 색의 느낌도 바꿀 수 있는데, 바꾸더라도 이 유사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바꾸시는 게 기본입니다. 예를 들면 얘가 노란 벽돌인데 파란 벽돌 받고 싶다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어색할 수밖에 없는데, 유사색의 범위 내에서 바꾸면 약간 붉으스름한 느낌이 섞여 있는, 또는 약간 조금 푸르스름한 느낌이 섞여 있는 요 정도 내에서의 변화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움을 유지해요. 근데 이걸 전혀 다른 색으로 바꿔버리면 어색해지기 때문에 색조 정도를 바꿀 수는 있는데, 유사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바꿔 쓰는 것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먼지라고 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 먼지는 어떨 때 좀 효과가 좋냐면, 오래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좀 손때에 묻은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낼 때 좋습니다. 지금은 너무 이거 방금 막 사가지고 붙여놓은 느낌이라서 어색해요. 저희도 옷 새로 사면 예쁘긴 한데 뭔가 새로운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약간 좀 자연스럽지 않은 느낌이 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도 살짝 오래된 느낌, 먼지를 주면 약간 얼룩덜룩하면서 오래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어느 정도 좀 현실감 있는 이런 설정이 됩니다. 저 먼지라고 하는 게 그런 효과입니다.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거 효과 좋은 거는 콘크리트 재질에 넣으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콘크리트로 만든 이런 제품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때, 이게 너무 새 거 같아도 어색한데 먼지 효과를 주면은 조금 더 자연스러워져요. 이 먼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런 효과고요. 그 루미노시티 값은 나중에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쪽에 보면 세부사항이라고 있는데, 세부사항에 가면은 여기에 이제 그 이미지, 지금 사용된 이미지가 있죠. 요 이미지가 아니라 다른 거다 그러면 다른 이미지 넣으시면 다른 재료 느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재료 만들 때 쓰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얘네는 텍스처 이미지를 넣고 쓰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이 텍스처 이미지를 넣고 얘가 어떤 효과를 받아서 반짝반짝하게 해가지고 요철도 생기게 해서 쓰는 방식이구나,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재료 만들거나 할 때는 여기를 쓰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채도값을 좀 바꿔서 쓸 수 있는 옵션이 있고, 그러니까 세부 조정을 할 수 있는 곳이죠. 감마값, 리프트값, 개인값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얘네들도 도움말이 있거든요. 도움말이 있는데 쟤네들까지 다 알고 쓰시면은 매우 사실적인 느낌을 내기에 도움은 많이 됩니다. 근데 안 바꾸셔도 그렇게 큰 차이 없으니까 우선은 기본값 쓰십시오, 당장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익숙해지시면 저 개인값을 바꾸면 뭐가 바뀐다더라 라고 써있는 문서를 좀 보고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은 색조, 컬러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색조 정도를 바꿀 수 있고, 먼지라고 하는 값을 좀 줄 수 있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충분하시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은 UV라고 있습니다. UV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저희 스케치업에서 XYZ라고 하는 좌표계가 있었잖아요. UV는 공면상에서 쓰는 좌표계 이름이에요. UVW 이렇게 해서. 요거는 요 이미지의 위치, 크기, 회전 이런 걸 담당하는 게 UV 쪽입니다. 그래서 회전을 돌려보세요. 돌리면은 재질이 돌아가죠. 이렇게 재질이 돌아가죠, 이렇게. 그리고 스케일이라고 써 있는 거는 당연히 재질의 크기겠죠. 재질의 크기 값. 재질의 크기 값을 담당하는 게 스케일이고요. 회전 값은 재질의 방향, 회전 각도. 물론 요거는 오른쪽에 있는 네모
그 글자 숫자가 써 있는 곳을 클릭하셔가지고 바꿀 수도 있어요. 직접 90 엔터 그럼 90도, 뭐 0도 그러면 0도, 이렇게 스케일 값도 4.35 말고 5 이렇게 하시면 5 이렇게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직접 숫자를 넣어서 바꿀 수도 있고요. 앞에 나와 있는 애들이 거의 메인이고요. 세부 사항에 들어있는 애들은 지금 당장은 모르셔도 되는 애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얘네들 좀 확장해서 좀 제대로 쓰고 싶다 그러면 안쪽에 있는 기능까지 좀 아시면 좋은데, 세부 사항 눌러 보시면은 한쪽 축 방향으로만 늘리기,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X축으로만, 위아래 말고 오른쪽 왼쪽으로만 쭉 늘려 쓰고 싶을 때, 또는 반대로 위아래로만 늘리고 싶을 때, 이런 거, 또는 옵셋이라고 하는 거는 시작 위치하고 상관이 있는데, 요 시작 위치를 좀 옮기고 싶을 때, 여기 보면 이제 만약에 시작을 여기 있는 돌 끝에서, 여기서 돌 끝에서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X 방향의 옵셋을 옮겨서 여기 모서리에서 시작을 하게, 이렇게 맞추기가 어렵네요.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쓸 때, 이런 식으로 맞춰서 쓰고자 할 때, 위아래도 있겠죠. 옵셋 위아래. 요거는 뭐 이렇게 까만색이 있었던 여기서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맞춰서 쓸 때, 딱 맞춰서 쓰고자 할 때 쓰는 게 이런 값입니다. 기타 속도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움직이게 하는 거. 저렇게 움직이는 애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움직이는 뭔가 이렇게 영상 같은 거, TV 화면 같은 거, 이런 거가 움직인다. 그럼 이제 그런 거 만들 때 쓰는 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사실 몰라도 큰 상관 없습니다. UV라고 하는 거는 일단 재료를 회전시킬 수 있고, 크기를 바꿀 수 있고, 요 정도만 이해하고 쓰셔도 뭐 바로 쓰시는 데는 큰 문제 없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러프니스라고 있습니다. 러프니스. 이 러프니스는 빛을 반사시키는 거랑 연관이 있어요. 근데 바로는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빛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바로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러프니스를 내리면, 훅 내리면 유리처럼 빛이 나죠. 유리라고 해야 되나? 코팅을 좀 많이 해놓은 것처럼 빛이 반사가 되고요. 러프니스 값을 올려주면은 빛을 반사를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러프니스 값은 빛을 반사시키는 거랑 연관이 있는데, 실제로는 좀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표면의 거칠기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표면이 우들투들한 느낌이다 라고 하면 빛이 난반사가 되면서, 그러니까 막 흩어져서 반사되면서 반짝반짝한 느낌이 저희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표면이 맨들맨들하면 빛이 미끄러지듯이 반사돼서 저희 눈에 기름칠 해놓은 것처럼 반들반들하게 보이잖아요. 이 러프니스라고 하는 게 그 약간 표면의 거칠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매끌매끌하게 만든다 그러면 빛이 반사돼서 이렇게 기름칠 해놓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고, 이 러프니스 값을 100% 이렇게 해놓으면은 거칠거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반사돼서 안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요거는 근데 표면에서 보면 느낌 차이가 안 나요. 이렇게 요 정도면 진짜 거의 기름 발라놓은 느낌인데, 되게 애매한 거는 이런 면에서 보면 표시가 안 나요. 이렇게 보면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저 러프니스 값은 기본 값에서 조금씩 조절해서 쓰시는데, 어디를 확인하셔야 되냐면 모서리 쪽, 그러니까 이런 데서 빛이 들어오는 영역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영역에다 놓고 러프니스 값으로 이게 어느 정도 반짝임일까, 요걸 보면서 조절을 하셔야지, 정면으로 보는 상태에서 러프니스 값을 조절하시면 못 맞춥니다. 사실적인 느낌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러프니스 밑에 있는 값, 메탈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금속 느낌 내주는 거예요. 지금은 0인데 얘가 이제 뭐 금속으로 만든 목재 느낌을 낸다 그러면 이 메탈 강도, 메탈릭의 강도를 올려주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 직각에서 볼 땐 표시 안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금속의 느낌, 그러니까 금속의 빛을
발산하는 느낌대로 얘가 만들어져요. 이게 지금 예를 넣어서 그렇지, 만약에 이런 다른 애들을 넣는다 그러면은 금속의 느낌을 낼 수 있는 무언가를 넣는다 그러면 상당히 진짜 금속스럽게 바뀌어요. 이 메탈릭의 강도를 바꿔주시면 상당히 금속스러운 느낌으로 바뀝니다. 지금 빛이 애매해서 요 느낌이 안 나긴 합니다만, 이런 걸 하실 때는 러프니스 값도 내려주시는 게 좋겠죠. 금속이니까 빛을 반사할 건데 표면을 좀 거칠게 해놔버리면 빛을 반사하는 것 자체가 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하고 메탈릭하고 같이 섞어서 이렇게 해줘 보면은 진짜 금속 느낌, 금속의 표면 느낌으로 바뀌게 됩니다. 금속 느낌을 낸다 그러면 요 밑에 보면은 이제 금속 느낌을 낼 수 있는 애가 있겠죠. 머티리얼 중에 보면은 금속 느낌 낼 수 있는 재료가 있을 거예요. 그 금속 느낌을 낼 수 있는 재료를 해둔 다음에, 메탈이네, 메탈. 이 메탈에 있는 재질을 넣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 러프니스를 적당히 조절해 주고 이 메탈릭 정도를 적당히 조절해 주면 금속 느낌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냥 아무 재질이라 넣고 금속으로 바꿔줘, 이런 그 연금술 같은 기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속의 느낌을 조절할 때 쓰는 게 메탈릭. 러프니스랑 같이 쓰면 더 효과가 좋고요. 뭐 러프니스나 이런 데도 세부사항에 들어있는 애들은 당장 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조금씩 보시고요. 당장에 기본적으로 재질 넣고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안 되세요. 그리고 조금 남았으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노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노멀 값은 여기 재질이 있는 애에서 써보셔야 돼요. 재질 움푹움푹 들어간 게 있는 곳. 노멀이라고 하는 거는 재질이 이렇게 요철이 있는 애, 요철이 있는 데에서, 요철이 있는 데서 써보세요. 값을 내리시면은 좀 평평해지고요. 값을 올리시면은 요철이 좀 심해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노멀 값을 내리면 평평한데, 이 값을 올리면 이렇게 가면서 요렇게 움푹움푹 들어가 있는 느낌이 강해지죠. 그러니까 저 값의 강도를 조절하는 게 노멀 값입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로는 노멀 맵을 집어넣고 쓰면은 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칼라 이미지 하나만 넣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 노멀 맵이라고 하는 거를 좀 추가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아까 폴리헤븐 사이트 추천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다른 데는 이제 보통은 뭐 노멀 맵이나 범프 맵 같은 것처럼 효과를 줄 수 있는 맵을 다운받으면 유료 결제하세요, 이런 경우 많아요. 근데 어쨌든 폴리헤븐 거는 이미지 해상도나 이런 것도 괜찮은데, 품질도 괜찮은데, 뭐 어쨌든 무료로 공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얘네들까지 전부 노멀 맵이든 범프 맵이든 뭐 이런 것들, 디스플레이먼트라고 해서 효과를 주는 여러 가지 맵들이 있는데 걔네들도 다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폴리헤븐 쓰십시오. 폴리헤븐 거 가지고 재질 쓰시면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어쨌든 노멀은 이런 효과입니다. 이렇게 움푹움푹 들어가는 효과들을 강하게 할 거냐 좀 약하게 할 거냐, 이런 효과 주는 게 노멀 맵. 그리고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생겼네요. 이것도 이제 빛과 관련된 애인데 그냥 두셔도 괜찮습니다. 당장에 쓰시는데 문제 없으니까 그냥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미시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 이미시브는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미시브는 뭐냐면 자가 조명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내는 물체를 만들 때 써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얘가 형광등처럼 빛을 내는 물체일 때, 이런 식으로 빛을 내는 물체를 만들 때 쓰는 게 이미시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실내 보면 천장 보시면은 저 형광등 켜져 있는 LED 등 켜져 있는데 보면 하얗게 빛나잖아요.
저 재질을 만들 때 쓰는 게 요 이미시브니까, 요 이미시브는 평상시에 쓰는 게 아니고 전등의 커버 같은 애들, 거기다가 이 재질을 넣어주시면 야간에 조명이 켜져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저기서 빛을 발산하는 애가 아니고요. 그건 조명을 설치하셔야 되고, 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라이트라고 있는데, 이렇게 빛을 쏘는, 빛을 발산하는 등기구가 아니고, 빛을 발산하면 어딘가에 빛이 부딪혀서 빛이 부딪혀서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등기구 커버들, 그런 애들 할 때 쓰는 게 이미시브 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같이, 이미시브 맵은 좀 알아두시면은 이제 그 야간 씬 같은 거 하실 때, 전등 커버 이런 거 만드실 때 쓰시면 되니까 저 부분 알아두시고요. 기타 이제 오파시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쓸 상황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요거는 두시고, 그리고 엑스레이도 일반적으로 쓸 일은 많진 않습니다. 이것도 두시고, 이거는 이제 저럴 때 쓰는 거예요. 저거는 땅 속에 묻혀 있는 배관이 지나가는 걸 보여주고 싶다, 이런 거 할 때 쓰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쓸만한 애들 아니까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은 기타 부분에 이 재료를 사운드도 있죠. 사운드. 그러니까 이거는 걸어다니면서, 사실은 걸어다니면서 뭔가 재질을 본다, 이런 설정이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스피커가 없어서 그렇지, 이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걸어가는 소리가 나요. 거기를 걸어다니면서 봅니다라는 모드로 걸어가면 뚜벅뚜벅뚜벅 소리가 나요. 근데 그게 콘크리트냐, 양탄자냐, 이렇게 돼 있는 그 소리예요. 그거 해놓으면 잔디 이런 거 해놓으면 풀 밟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걸을 때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타 들어 있으니까 좀 봐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씩 보면은, 최종 정리 간단하게만 해보면, 컬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여기서 색감 정도 조절할 수 있고요. 컬러, 색감 조정할 수 있고, 먼지 효과 좀 줄 수 있고요. 약간 오래된 느낌, 요 두 가지 정도면 당장 쓰는데 문제 없다, 이렇게 되고요. UV라고 하는 곳에서는 재질을 회전할 수 있어요. 회전할 수 있고, 크기, 이 재질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UV에서는 당장 저 두 개면 충분하실 겁니다. 그리고 러프니스라고 하는 거는 빛을 반사시키는 어떤 효과를 말하는데, 표면의 거칠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면이 맨들맨들할 거냐, 약간 오들토들할 거냐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표면이 좀 우들투들하면은 빛을 반사하는 게 좀 덜해서 좀 거칠거칠한 느낌이 강할 거고요. 표면이 밋밋한 느낌, 거칠기가 없이 진짜 밋밋하다 그러면 빛을 반짝반짝 반사시키겠죠. 그 느낌이 러프니스입니다. 요거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기울여져 있는 면에서 좀 상황을 보면서 넣는 게 좋다였죠. 빛이 반사되는 느낌이라서 정면에서 보면 효과가 안 나서 그래요. 그 다음에 메탈릭 같은 경우는 진짜 금속을 만들 때, 금속 느낌을 낼 때 당연히 러프니스 값하고 연관이 있죠. 러프니스 값하고 연관시켜서 바꾸면 금속 느낌이 돼버리죠. 그래서 러프니스가 0이면 당연히 메탈릭도 안 돼요. 표면이 거칠거칠하니까 빛이 반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데, 강도를 내려주고 메탈릭을 올려주니까 이거 분명 나무 재질이었는데 측면에서 보면은 금속 느낌이죠. 그래서 어쨌든 메탈릭은 금속에 적용해서 쓰는 거니까 평상시에 쓸 수 있는 옵션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노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움푹움푹 들어가는, 여기 있는 움푹움푹 들어가는 요 효과를 낼 때 쓰는 거니까 무조건 세다고 좋진 않습니다. 적절한 느낌을 찾아서 써주시면 되는 애가 이 노멀 값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괜찮고요. 이미시브라고 하는 값 정도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요거는 형광등 같은 거에 커버 재질, 만들 때 빛이 이렇게 빛이 빛나고 있는 물체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게 이미시브 맵입니다. 낮에는 효과 없고요. 밤이 돼야 이제 효과가 나겠죠. 이렇게
밤이 되면 이제 얘가 이제 빛을 내는 물체에 이렇게 빛을 이렇게 해주는 요 느낌의 재료를 만들 때 요 이미시브 값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일반적으로 쓰는 값은 아니고 등기구 같은 거 할 때 정도 간단하게 써주시면 됩니다.